누군가 여러분에게 둔감하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제가 둔감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칭찬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트렌드가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세상에 왠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눈치 빠른 것이 미덕이 되어가는 사회에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보다 입맛이 예민한 사람을 미식가라고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와타나베 주니치는 둔감하게 사는 것이 건강, 결혼생활, 사회생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인데요. 과연 둔감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저자는 둔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둔감력이란 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강한 힘을 뜻합니다. 먼저 책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지망생이었던 저자는 30여 명 정도의 다른 작가 지망생들과 인기 작가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서로의 글도 봐주고 조언도 구하는 편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무명 작가는 원래 원고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저자도 마찬가지여서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웠지만 며칠 술을 잔뜩 마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3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소설을 비롯해 100여 편의 소설을 쓴 성공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임에 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재능을 가진 오는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채 문단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는 예민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듭되는 거절에 더욱 상처받고 남들보다 더 크게 좌절했습니다. 결국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의 재능에 노력을 더해 그 정점을 찍을 때까지 스스로와 수많은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실패의 과정에서 예민한 것보다는 둔감한 것이 더욱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자는 정형외과 의사 출신의 소설 작가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둔감력이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것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 자율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사람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켜 혈압이 낮아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심리적 긴장이나 분노, 추위 등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안한 상태, 언제나 밝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사람보다 둔감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둔감한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직장 상사나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평소보다 늦게 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 긴장감이나 혐오감 등의 감정이 혈관이 좁아지게 만들어 알코올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강한 둔감한 사람은 여러 질병, 심지어 암으로부터도 강하고 발병 이후에도 예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 생활의 둔감함은 어떤 장점을 발휘할까요? 결혼 생활에 대한 예시로는 치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의 지인 A는 매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 치약 튜브에 남는 손가락 자국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그의 배우자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라 치약 튜브의 손가락 자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A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제발 치약 튜브의 손가락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밑에서부터 짰으면 안 되냐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3배 넘게 이야기합니다. 치약 튜브를 손가락 자국 있게 쓰던 없게 쓰던 정답은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배우자의 결점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만 결혼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말이지 사소한 치약 튜브의 손가락 자국으로도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비해
사례나 근거가 뚜렷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한다고 소리치는 듯한 요즘 세상에 쉼표가 되어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둔감력이란 아마도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반대의 부정적인 태도보다 훨씬 어려움을 극복하기 쉬울 것입니다.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하려는 경향을 뜻하는데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사이클을 가지면 아무래도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더 큰 걱정과 더 큰 불안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걱정과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용기를 줍니다. 너무도 많은 고통과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불쑥 찾아오는 요즘, 긍정적인 태도, 즉 둔감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삶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